1박 2일! 안녕하세요. 거꾸로 교실 온라인 강의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가정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살림살이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하죠. 그 소득이 있어야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거나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은 어떻게 소득을 얻어서 살림살이를 꾸려나갈까요? 부모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소득을 얻기도 하고 또 저축을 해서 또 다른 집이나 땅을 빌려줘서 그 받은 돈이 가정의 소득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가정의 소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 생활을 현명하게 하지 않으면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죠.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의 씀씀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 돈을 알뜰하게 사용하고 정보를 또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학습 문제는 우리 가정의 소득은 어떻게 얻고 또 어떤 곳에 사용되어지고 또 그렇게 어렵게 얻은 소득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소비할까? 그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부하기 앞서서 선생님이 퀴즈 문제를 낼 거예요. 자, 퀴즈에 대한 답은 뒤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시청 학습지에 퀴즈 문제를 꼭 적어서 발표하도록 합시다. 자, 문제 1.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없으면 필요한 것을 살 수 없습니다. 또 대부분 일을 해서 이것을 얻기도 합니다. 자, 이것 하면 월급이 떠올라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문제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하면 즐거움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학용품을 사거나 버스를 타고 또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는 것도 이것의 한 예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마지막 퀴즈 문제 세 번째. 이것 하면 은행이 떠오릅니다. 또 이것은 돈을 쓰지 않고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면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뒤의 내용을 학습하면서 모르는 답을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용어의 뜻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은 주로 생산 활동을 하거나 또는 그러한 활동에 기여한 대가로 얻게 된 돈을 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즐거움이나 편리함을 얻기 위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 이런 이것을 소비라고 합니다. 또 벌어들인 돈 가운데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쓰지 않고 남겨두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저축이라고 그럽니다. 이 용어의 뜻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사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축구공과 축구화, 또 게임기, 또 새 옷, 새 신발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쓸 것은 많은데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줄 수 없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가정의 소득으로 가족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다 갖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바로 그 이유는 우리 가정의 소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소득을 얻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모님께 여쭈어서 온라인 시청 학습지에 기록을 해오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여쭈어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부모님과 함께 가계부를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 알뜰한 살림살이를 위해서 부모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곡이네와 열매네, 맵시네 이 세 가정의 소득을 얻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곡이네 집에서는 회사에서 받은 월급과 또 은행의 저축에서 생긴 이자를 가지고 소득을 얻는다 그럽니다. 그 다음 열매네. 열매네는 농사를 짓는 모양이죠. 사과를 생산해서 번 돈과 또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사용료를 받은 돈으로 소득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맵시네는 부모님께서 옷가게를 운영하신 모양이에요. 그 옷가게 운영을 해서 번 돈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오랜 일을 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시고 국가에서 받는 국민연금으로 생활을 하신다 그럽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정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기도 합니다. 정리를 한다면 먼저 저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땅이나 건물을 남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또 국민연금으로 소득을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생산활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고기잡이, 또 가게 점원, 또 연구소 직원, 또 미용사 이런 모든 분들이 생산활동 또는 서비스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소득과 또 보람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생산활동과 소득이 관계가 있다 그랬는데 생산활동 말고 소득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을 이용해서 소득을 얻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다른 사람은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주인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그 주인은 그런 가게나 땅, 건물 또는 저축을 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을 얻는 방법에는 우리 재산을 이용해서 얻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자, 우리 가정의 소득은 그러면 어떠한 곳에 쓰일까요? 주로 어떤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가정의 소득은 주로 식료품비, 우리가 음식을 사는데 또 쌀도 사야 되고 김치도 사고 모든 먹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거나 또는 휴대폰 비용도 내야 되죠. 또 신문도 사봐야 되죠. 이러한 텔레비전 통신료도 내야 되고 이러한 교통통신비에도 소득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광열수도비, 빛 광자예요. 열, 따뜻하게 하는 열이죠. 그렇게 빛을 밝히고 또 우리를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하는 광열비와 수도비, 물이죠. 그래서 광열수도비에 소득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학원에도 가야 되죠. 학원 안 가는 사람이 더 좋은데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학원비 또 책도 사봐야 되죠. 그 말고도 문화생활을 위한 돈, 영화도 봐야 되고 각종 공연도 보죠. 그러한 데 드는 돈이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옷을 사입고 신발을 신는 것도 우리 소득의 사용처가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아플 때 병원이나 약국에 가야 됩니다. 그러한 보건 의료비가 되겠고요. 우리가 미래의 생활을 위해서 다 쓰지 않고 조금씩 저축해둔 돈, 그런 저축하는 데도 우리의 소득이 쓰이죠. 앞으로 이 저축은 아주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자, 그 외에 또 기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모임에 회비라든지 또는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누가 결혼식을 한다, 회갑잔치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런 그 축하의 비용으로 또 소득을 지출하기도 한답니다. 자, 우리가 소득도 중요하지만 많은 소득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정된 소득을 어떻게 현명하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명한 소비 생활이란 무엇일까? 다음 등장인물들의 소비 생활을 보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무계획님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소득이 다른 집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도 돈을 어디 썼는지 생활비가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무계획님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갚으면 된다 그럽니다. 과연 이러면 될까요? 자, 이 무계획님의 문제점은 바로 계획 없이 돈을 써서 생활비가 늘 부족하다는 문제입니다. 다음 안써요님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예, 이 안써요님은 무조건 모으려고 합니다. 무조건 아끼려고만 한답니다. 그것도 어떤 문제점이 있겠죠. 예, 자랑해님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해님은 비싼 물건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건을 살 때 값이 비싸고 유명 상표의 물건을 고른다 그래요. 자, 이 사람의 문제점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 늘 고급 유명 상표의 물건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옆집에서 샀는 의자를 샀는데 자기 집보다 더 좋아서 또 똑같은 것으로 하나 사고, 또 친구네 옷장과 또 똑같은 것으로 하나 사려고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물건을 따라서 사는 것 같아요. 바로 문제점이 바로 다른 사람을 따라서 물건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현명한 소비 생활이란 무엇인지 이해되었습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돈의 씀씀이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물건을 고르거나 살 때 미리 선택 기준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서 소득 중 일정한 부분을 미리미리 저축해 두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쓰기 전에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곳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소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항상 절약하는 생활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빼기도 하고, 또 방을 비우거나 외출할 때는 전등을 꺼야 되겠죠. 또 목욕이나 세수, 양치질 할 때는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요. 겨울철에 우리가 난방을 약하게 하는 대신 내복을 입으면 더 따뜻하겠죠. 또 우리 올여름 굉장히 더웠죠. 냉방기,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사용하고, 또 항상 이렇게 아껴 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의 소득은 어떻게 얻고 어떤 곳에 사용되어지며 현명한 소비 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 궁금한 것이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것 등은 꼭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는 우리 친구들끼리 같이 토의도 하고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